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두산 이승엽 감독의 자진 사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산 팬분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6월 2일 두산 이승엽 감독의 자진 사퇴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 옆에 보시는 게 구단의 공식 보도자료인데요.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관계자의 멘트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 시즌간 팀을 이끌어주신 이승엽 감독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승엽 감독은 올 시즌 부진한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단은 수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3일 잠실 기아전부터는 조성한 퀄리티 컨트롤 코치가 팀을 맡는다. 감독 대행으로 이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번 자진 사퇴권과 관련해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두산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담당 기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담당 기자 전화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센 이우강 두산 담당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우강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야구가 없는 월요일인데요. 오후 늦게 이승엽 감독의 자진 사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엄청 바쁜 하루를 보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휴일인데 사실 조금 뭐 조짐이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우려가 현실이 돼서 네. 예, 이렇게 좀 오후부터 조금 바쁜 또 저녁을 보냈습니다. 이우강 기자가 지금 두산 담당 한 10년 담당 정도 했나요? 어때요? 제가 2018년부터 8년부터 했구나. 예, 2018년부터. 8년차 담당 기자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질문 들어갈 텐데요. 오늘 먼저 이승엽 감독 자진 사퇴 과정 살짝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사실 뭐 두산도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승엽 감독이 이제 오후에 잠실구장에 이제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방문을 했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고영섭 대표이사 또 김태룡 단장이랑 또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떤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라는 말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제 구단이 이를 이제 숙고 끝에 수용했습니다. 사실 이승엽 감독의 그 입지가 그렇게 뭐 썩 불안했잖아요. 관련 그쵸, 소문도 네. 5월 중순 이후에 뭐 자진 사퇴할 것이다, 아니면 경질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자진 사퇴는 두산 구단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다 이런 내부 반응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두산 프론트 같은 경우도 이제 월요일이라 대부분이 휴일이었는데 그리고 또 뭐 사장 단장 면담 계획도 애초에 뭐 잡힌 부분이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감독이 이렇게 사무실로 나왔다는 얘기에 또 몇몇 또 프론트 분들이 급하게 또 출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최근 뭐 계속 9위에서 팀이 방황을 했지만 또 예. 그렇다고 뭐 구단주나 어떤 구단 9위 관계자들의 어떤 뭐 특별한 압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감독이 그냥 제가 보기엔 어제 경기를 마치고 네. 저 스스로 좀 결심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 우리 담당 기자라는 게 감독의 관찰자잖아요. 자진 사퇴 네. 분위기 현장에서는 좀 감지된 게 있어요? 그치요. 거의 뭐 자진 사퇴 사실 예상을 못했고요. 네, 뭐 이제 항상 이렇게 뭐 이런 뭐 경기 결과가 안 좋거나 또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을 때도 항상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은 제가 생각보다 멘탈이 강합니다.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어떤 그 6월을 사실 이 반등 좀 이 시작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러게요. 예. 예, 이 곽빈 홍건희가 돌아오면 뭔가 이제 좀 마운드 구상이 잡히면서 되지 않을까. 왜냐면 또 지금 뭐 그렇게 아직 그렇게 뭐 중위권이랑 크게 벌어진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예. 예, 뭔가 그걸 바라봤었는데 갑자기 이 시점에 이렇게 자진 사퇴가 나와서 예, 사실 좀 의외의 결과입니다. 이건. 네. 네, 그러면 이게 지난 주말 키움전에서 일단 뭐 토일 0대1 0대1 패배, 이 루징 시리즈가 결정적인 뭐 사퇴 결심 배경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예, 사실 뭐 근데 그 전 경기부터 이승엽 감독의 뭐 표정이 이렇게 밝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전 인터뷰에서 거의 농담도 안 하고 그 어떤 사무적인 대답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어떤 그 고뇌가 느껴지는 그런 대답이 많이 나왔었는데 예. 이제 지난주에 그 수원에서 KT전을 1승 2패로 마친 다음에 네.
다른 팀들이 다 그렇듯이 이제 이 키움이 10연패 중이었으니까 예. 어떤 이 키움을 상대로 그래도 최소 위닝 시리즈를 해서 좀 받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다 있었겠죠, 사실. 요즘 분위기가 어쨌든, 키움이 워낙 전력이 떨어지다 맞아요. 보니, 예. 키움을 만나면서 반등했던 팀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두산도 그걸 기대를 했는데, 첫 경기는 이겼지만, 그 두 경기 연속 이제 0대1 패배, 또 20이닝 연속 무득점. 네. 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이 팬들 여론이, 부정 여론이 정말 크게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 이승엽 감독도 주말만 해도 그런 자진 사태에 대한 뉘앙스를 전혀 풍기지 않았던 게 이승엽 감독의 이 타깃은 내일 경기 그러니까 화요일 경기에 그 곽빈 선수 복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나타냈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그 두 경기 연속 영봉패가 결국은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이승엽 감독이 2번 연속 가을 야구를 갔었고, 그리고 5위, 4위였죠? 그리고 정규 시즌에는 저는 5할 승률을 넘겼더라고요. 346경기에서 171승.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두산도 팬도, 그리고 본인도 만족할 수 없는 성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사실 지도자 경험 없이 지휘봉을 잡은 감독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이 3년의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도 김태형, 김경문 감독 이런 명장들도 가지 못한 가을 야구를 두산은 갔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항상 마무리가 뭔가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거밖에 못하냐 이런 평가가 사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게 결국엔 감독의 역량 부족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결국에 부임 첫 해에는 5등을 했지만 그게 이제 마지막에 3위 싸움을 막 하다가 그 어떤 세밀함에서 미스가 나오면서 5위가 됐고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한 경기만에 끝났고 또 작년에는 외국인 선수가 정말 다 흉작이었는데 농사가 그럼에도 4위를 했는데 또 하필이면 KT한테 업셋을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2년 연속 가을 야구를 못 간 팀보다 더 못한 꼴이 된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러면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어떤 두산이라는 이 전통적인 강팀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두산 출신이 아닌 어떤 초보 감독이 이제 사령탑을 맡아서 결국에는 어떤 두산 팬들의 어떤 그런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산은 빠르게 조성한 퀄리티 컨트롤 코치를 대행을 맡겼는데요. 조대행 선택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사실 후보는 고토 코치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올 시즌 시작이 이제 고토 수석 코치의 조성환 큐시 코치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김동환 3루 코치가 이제 더가웃으로 들어오면서 고토 코치가 3루 코치를 맡았고 그러면서 사실상 어떤 그 더블 수석 체제였거든요. 공격할 때는 조성환 코치가 수석 코치를 맡고 수비할 때는 고토 코치가 수석 코치를 맡았는데 이 조성환 코치가 이 선수단의 어떤 전반적인 소통도 담당하고 또 이제 수비 작전 같은 분야에 걸쳐서 또 총괄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맞는 부분이 많아서 또 조성환 코치가 이렇게 또 감독 대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데 이게 대행 체제로 2025 시즌을 마무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하나 케이스처럼 중도에 이제 감독을 좀 찾는 건가요?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현 시점에서는 당분간은 그래도 조성환 대행 체제로 가지 않나 싶은 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어떤 윗선에 어떤 그런 언질이 좀 있고 또 감독도 좀 이런 자진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미리 했으면 두산이 애초에 어떤 새 감독 그 선임 인선 작업을 할 텐데 이게 이제 워낙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그렇죠. 두산 아까 구단도 연락을 해보니까 아직은 지금 새 감독이라는 거는 지금 생각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은 당분간은 조성환 체제로 가면서 구단 내부 회의를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칭 스태프 변화는 추가로 있을 것 같나요? 왜냐면 퀄리티 컨트롤 자리가 또 비었게 됐고 그런 얘기는 좀 나온 게 있어요?
아직 제가 들은 건 없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뭐 감독 대행이 또 됐으니까 조금은 그 큐시 코치를 비롯해서 네. 어떤 1, 2군 간의 어떤 그런 캡션이 조금 있지 않나. 예,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이 된 김에 두산 이야기 조금 할 텐데 일단 네. 5강 후보로 강력한 5강 후보로 꼽혔었고 외국인 선수도 역대 최강으로 꾸렸는데 올해 두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저는 가장 큰 결정적 문제는 역시 그 개막 직전 곽빈과 홍건희 부상이 아닌가. 예, 그 두 선수가 정말 개막 직전이었거든요. 시범 경기에서 맞아요. 예, 다친 건데 결국은 3선발 한 자리랑 필승조 한 자리가 사라지면서 모든 플랜이 사실 다 오그러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서 뭐 5선발 경쟁에서 탈락했던 최원준을 3선발로 넣은 건데 이제 그것도 사실 전력이 약하고 불가피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발진이 외국인 선수 2명을 제외하고 사실상 거의 모든 선수가 변수에 가까웠는데 또 외국인 선수들마저도 어떤 커리어와 이름값에 비하면은 조금 기대 이하가 아니었나. 그렇죠. 예, 지금 뭐 코로빈 선수도 지금 2군에 내려가 있고.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지난해 또 불펜 과부하 영향으로 또 지금 이병헌 선수가 계속 2군에 있고. 또 이제 김태견 선수가 예상치 못한 난조로 사실 그 시즌 중간에 이제 무승부 2번 거뒀던 게 이제 또 이 김태균 선수 블론 세이브로 인해서 사실 그 경기도 사실 컸거든요. 사실 그 경기가 맞아요. 어떻게 그 두 경기가 어떻게 보면 그 반등을 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예, 그렇게 됐고 또 이제 뭐 키움 3연전에서 나왔지만 그 김재환, 뭐 양석환, 강승호와 같은 또 또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의 또 부진까지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양희지 선수 혼자서 고군분투했는데 또 양희지 선수도 최근에 감이 좀 떨어지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좀 악재가 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리면 허경민 선수의 이탈이 전력에 차지한 비중은 없었을까요? 그것도 컸죠. 그렇죠. 이제 뭐 거기다 이제 김재호 선수까지 은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격수 3루수가 지금 빈 상태였는데 강승호 선수를 이제 3루수로 기용한 플랜이 이제 실패를 했고.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3루에 뭐 지금 임종성 선수 나가고 있는데 이제 2년 차인 선수라 아직 시행착오가 많고 또 오명진 선수가 잘해주다가 최근에 또 부상을 당했고. 근데 그 두 선수 공백이 뭐 수지도 그렇지만 타선에서도 지금 허경민 선수 KT에서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중요할 때 결정적인 크러쉬 능력이 있거든요. 이 연결고리 역할도 잘하고. 그것도 좀 크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아직 86경기 남았습니다. 아직 뭐, 지금 제가 보니까 한 4위권하고는 6.5경기 정도 차이 나는데, 아직 시즌 포기하기는 이르잖아요. 두산 반전 가능성 있습니까? 그쵸. 아직 뭐, 지금 5위 싸움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지 않나. 그 지금 그래도 완전체가 아닌 상태에서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또 이렇게 주축 선수들 빠진 사이에 뭐 최민석, 홍민규, 뭐 임종성 이런 젊은 선수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또 타격이 또 모두 아시다시피 또 사이클이 있으니까 분명히 뭐 양석환, 김지한 이런 선수들이 분명히 커리어가 있어서 지금처럼 계속 부진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곽빈, 홍건희, 이유찬까지 복귀를 하면 또 이제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이승엽 감독이 그 선수들이랑 이 프런트가 모두가 정말 좋아하는 지도자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선수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신뢰를 주는 그런 쓴소리보다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또 그런 감독이 자진 사퇴를 했으니까 또 이거보다 더 큰 충격 요법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이우관 기자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제가 전화 연결해갖고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고요. 우리 곧 현장에서 또 보고 이야기 또 자세하게 나누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만을 보태는 것보다
담당 기자의 설명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머니볼은 현장 야구 기자가 운영하는 야구 전문 채널입니다. 진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